자, 이 보세요. 자, 벡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울 거야. 벡터가, 아이고, 왜 이래. 자, 항상 수학은 똑같아요. 뭐에 대해서 먼저 배우잖아. 뭐, 집합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집합 가지고 뭘 합니까? 처음에 우리 자연수 배우고 나서 자연수 가지고 연산하지, 맞지? 뭐, 정수 배우고 나서 정수 가지고 연산하지, 맞지? 그런 식으로, 수학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처음 배울 때. 마찬가지야. 집합 배우고 집합에 연산하고 막 이랬잖아.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처럼, 벡터를 배운 다음에, 이 벡터가 뭔지 배운 다음에, 이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거야. 근데 오늘은 더하기, 빼기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뒤에가 벡터의 내적이란 단어거든. 그게 곱이랑 관련이 있어. 벡터끼리의 곱.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배까지는 하긴 할 겁니다. 실수배도 어떤 숫자와 벡터의 곱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오늘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실수배까지 하게 될 거다. 오케이?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벡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주 볼 수 있냐? 사실 물리 시간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실을 달았어. 알겠어? 네, 실을 달았어. 그래서 요쪽으로 당기는 애가 있고 요쪽으로 당기는 애가 있어. 그래서 여기 힘이 얼마 주어지고 여기 힘이 얼마 주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지. 맞지? 이해됐어? 예, 그리고 여기 뭐 각이 같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예, 그게 벡터랑 관련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막 3 더하기 4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지. 맞지? 얘 얼마야? 계산하면? 7이에요. 여러분들. 7입니다. 자, 얘랑 얘는 얘만 있어. 언더스탠? 괜찮니? 예, 얘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크기만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스칼라 값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잘 봐, 여러분들. 아까도 대충 설명했지만, 자, 뭐, 요렇게 할 거야. 힘이 요렇게 주어졌어. 요만큼 3으로 주어지고, 요만큼 4라고 주어졌어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이 크기에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쪽 방향으로 크기가 7은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같이 주어진 값을 바로 벡터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벡터가 뭐라고? 뭐도 있어야 돼? 크기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방향이 있는 게 벡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는 벡터를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뒤에 가면 공간 벡터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다가 벡터를 갖다 놓으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공간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장에는 공간 벡터까지 배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거까지 가면 벡터가 좀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은 좀 쉬울 거예요. 아마 공간 벡터는 2학기 때 과정일 것 같아.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벡터도 크기가 있어.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 일단 벡터는 이렇게 반직선처럼 표현합니다.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종점이 있어요.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sorry. 자, A 점이 있어. B 점이 있어.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작점이 A고 끝점이 종점이 B야. 근데 이때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쓰면서 나타내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선분 A, B의 길이랑 같게 됩니다. 이걸 벡터의 크기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반직선처럼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도 벡터야. A, B가 아니죠? 뭐예요? 자, 이렇게 반직선처럼 표시해야 돼. 시작과 종점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알겠습니까? 자,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거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AC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뭘로 구할 수 있겠어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자,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 벡터에다가 뭘 씌웠어?
그렇지. 내가 다른 시점, 다른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볼게. 오케이? 벡터는 뭐랑 뭐가 존재한다고? 크기와 모양이 존재한다. 맞습니까?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뭐가 됐어요? 스칼라가 됐지. 그 방향이 있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만 낳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크기만 남는다. 방향이 삭제되고 크기만 남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방향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로 옛날에 배웠던 걸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절대값의 정의가 뭡니까? 수직선에서 0가의 거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거리잖아, 거리. 원래는 여러분들 이것도 방향이 있는 거야. 이쪽 방향인 벡터가 있고 이쪽 방향인 벡터가 있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절대값을 씌우면 원래 이쪽 음수 방향으로 3만큼 간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0으로부터. 이해됐습니까? 괜찮니?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뭐만 남게 되는 거야? 방향, 마이너스라는 이 방향은 삭제되면서 3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제는 근데 얘는 수직선이고 이제는 평면상에 표시하니까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향이 생기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이 크기만 남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니? 이해되고 있지? 자, 쉽게 설명할 거야, 오늘.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여기 이것도 중요해요. 자, 지금 벡터 A, B가 보이죠? 맞죠? 그지? 그리고 또 벡터 뭐가 보여? D, C가 보이죠? 맞죠? 얘는 벡터 A, B는 시작점은 A이고 종점은 B지. 벡터 D, C는 시작점은 D고 종점은 C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 두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점과 종점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방향은 같잖아. 평행하니까. 이해됐어? 벡터는 뭐랑 뭐가 존재한다고? 방향과 크기. 일단은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게 같죠?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벡터가 같으려면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돼. 일단 크기는 같은 게 확인됐다. 오케이? 모양과 크기가 아니고 방향과 크기가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크기는 같은 거 확인했다. 방향도 같은 거야, 이거는. 선생님, 시작점, 종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 시작점, 종점이 다르더라도 이 모양 자체를 평행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으면 완벽하게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 다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도 얘랑 다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정의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볼게요.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바로 나오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네. 뭐랑 같아야 된다고? 벡터가 같으려면 모양 계속 모양이라고 하네.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시작점과 종점이랑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꼭 기억해도 헷갈려 한다. 시작점이랑 종점까지 같아야지 같다라고 판단하는데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시작점과 종점은 다르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지금 보면 자,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그림이 되어 있네. 괜찮니?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원을 배웠잖아. 적극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괜찮습니까? 코사인 법칙 같은 걸 써가지고 길이 같은 거 빨리 구해버려. 자, 지금 얘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육각형이니까 몇 도입니까? 120도. 괜찮아?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파란 선의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들. 맞지?
BF의 길이가 나온다. 맞지? 근데 BF랑 뭐랑 같대? 뭐랑 같은 벡터래? DP가 같은 벡터래. 그렇게 돼 있니? 문제에서? BF랑 DP 같은 벡터다.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방향도 같다. 크기도 같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각도 같은 것도 니네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 구하는 거예요? AP 벡터에 절대값 붙인 이 길이를 구하는 거네. 이 크기를 구하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보조선 하나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읍시다. 야, 이거는 A랑 B랑 연결한 거네, 맞지? 괜찮니? 자, 이거는 길이가 얼마겠어요? 아이, 바로 나와야지, 똥쟁이들아. 이거 정삼각형 6개 붙여놓은 거잖아, 정육면체. 얼마입니까? 4! 그래, 나오잖아. 4. 괜찮니? 예, 요 길이는 4입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각도 나오겠지? 이거 각도. 자, 그래, 구해버렸네. 해버렸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90도인 거 알겠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얘가 몇 도입니까? 얘가 몇 도예요? 120도. 얘가 몇 도입니까? 60도.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자, 근데 얘 보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겠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 120도니까 여기 30도, 30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도 30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도 30도, 30도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60도, 30도 다니까 90도 되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가 4예요. 이해됐어? 내가 90도인 거 맞추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버렸네. 자, 이렇게 됐다. 괜찮니? 그리고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 구해낼 거야. 괜찮니?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뭐가 나옵니까? AP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 이런 문제들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런 것만 쓰면 거의 다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문제 풀 때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벡터의 연산. 자, 이거 별표. 자, 이거 존나 어렵게 설명돼 있어. 이거 여기 굉장히 어렵게 설명돼 있어. 굉장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간다이? 가도 되겠어? 자, 지금 벡터를 표현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작점, 끝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자체를 그냥 이름을 A라고 이름 줘서 A 벡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걸 B 벡터 이렇게 읽기도 하고. 자, 근데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 지금 문제가 뭐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구하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A 벡터랑 B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그대로 더해버리면 안 돼. 그때는 어떨 때야? 두 개가 방향이 같을 때만 크기끼리 더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길이가 2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길이가 3이에요. 방향이 같아요. 얘 더하기 얘 하면 그냥 5다라고, 크기가 5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해됐어,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A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맞습니까? B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을 시작하는 애의 시점 그리고 끝나는 애의 끝점을 얘의 끝점과 그러니까 A 벡터의 끝점과 B 벡터의 시작점을 이렇게 연결한 후에 A 벡터의 시작점에서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하면 그게 합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뺄셈 할 때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정의해 줄게. 아까 물리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당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붙이지 말고 시작점과 시작점을 붙여버려요. 이렇게. 이해됐어? 자, 얘는 지금 B 벡터입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지금 A 벡터예요. 시작점이 꼬랑지끼리 붙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각선을 이렇게 하잖아. 그게 바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됩니다.
더하기는 요렇게 하세요. 더하기는. 알겠습니까? 요 책에 나온 대로 하지 말고, 시작점끼리 붙인 다음에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 이렇게 그려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된다. 요렇게 정의할 거야.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뺄셈 할 때 너무 헷갈려. 뺄셈 할 때. 뺄셈 어딨어? 여기 있네. 바로 여기부터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 뭐 할 거예요? 뭐 요렇게 정의합니다. 뺄셈은 어떻게 한대? 뭐 지금은 또 이제 시작점 이렇게 연결하네요. 맞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끝점에서 여기 시작점으로 이렇게 했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일 때는 시작점이랑 끝점이랑 붙이고 빼기일 때는 시작점끼리 붙이고 이렇게 따로 익히면 헷갈리잖아. 맞지? 괜찮아? 자,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자,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도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 A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됐습니까?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결국엔 얘도 뺄셈을 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할게요. 선생님들. 자, 결국에는 요거야. A 벡터 빼기 뭔 말 하려는지 알지? 맞지? A 벡터 빼기 B 벡터란 얘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B 벡터라는 얘기는 B 벡터를 방향만 반대로 바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A 벡터 그리고 B 벡터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거랑 시작점끼리 붙여버려. 그럼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붙겠지. 맞지? 이거를 또 평행사변형 만들어요.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는 거야. 이 보라색이. 그래서 빼기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더하기만 알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 여러분들? 괜찮니? 네, 요것만 알면 되고. 자, 중간 거 한번 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지금 다 설명한 거고. 0벡터와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뜻. 자, 마이너스 A 벡터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0벡터, 별표. 자, 시작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한다.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0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0. 방향은 어떻게 한다? 방향은 생각해 안 해? 안 해. 얘가 이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냥 여기서 0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게 언제 활용되냐?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잘 봐요. 그리고 참고. A에서 A 벡터, B에서 B 벡터 이렇게 나타내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이것도 0벡터를 설명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2번은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알 거고. 자, 뺄셈도 설명했는데 이거는 좀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3번. 자, 뭐가 성립하냐?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어차피 똑같아요. 시작점끼리 연결한 다음에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 그릴 거니까.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마찬가지. 결합법칙 여러분들 아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연산에서 이제 대학원 이상 가지 않는 이상 모든 연산에서 결합법칙은 무조건 만족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도 만족하네요. 결합법칙. 알겠습니까?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요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정해놓자. 자, 이게 A 벡터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내가. 괜찮겠어? 괜찮겠어,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이게 B 벡터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C 벡터. C 벡터를 이렇게 합시다. 이게 C 벡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괜찮니? 자, A 벡터랑 B 벡터 더해볼까요? 그러면 자,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시작점과 끝점. 자, 얘는 좀 옮기자. 아이씨, 또 얘는 좀 옮길게. 이렇게 옮기고. 자, C 벡터 여기 있다. 오케이? 자, A 벡터랑 B 벡터 이렇게 했어요.
시작점 일치시켰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벡터가 돼요? 평사 이렇게 그리면 요런 벡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A 플러스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C 벡터를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C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랑 C 벡터랑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애가 됩니다.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순서를 바꿔봐. 순서를 바꿔서 해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A 벡터랑 C 벡터 먼저 더해볼게요. 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잘 안 되긴 하겠다. 나중에 보자. 어쨌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0벡터를 교환법칙에서 더해도 어차피 똑같이 A 벡터가 된다. 0벡터는 더하나 마나 0을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면 0벡터가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방향이 서로 다르고 크기가 같은 벡터끼리의 합은 0벡터가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덧셈과 뺄셈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거고 CD의 중점을 N이라고 하자. 자, AM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CN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자, AP, 벡터 AP 빼기 벡터 B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옮겨놔. 이게 벡터 BQ 맞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랑 AP의 차잖아. AP 빼기 마이너스 BQ 이렇게 할 거잖아요. 맞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BQ를 쓸 거니까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인정? 괜찮니?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옮겨. 지금 책에 있는 풀이랑 다르게 풀 거야, 선생님. 알겠어? 괜찮니? 옮겨요. 여기로 옮겨. AP랑 이제 마이너스 BQ랑 더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뭐 만들 거야? 평행사면요.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요게 되겠네. 요거. 괜찮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지금 이 검은색 선 있지? 아이고, 이거 안 돼. 이 검은색 선 있잖아. 이거 다 평행할 거야, 여러분들. 자, 검은색끼리 평행하고 빨간색이랑 다 평행하겠네, 맞지? 방향만 반대다 지금, 맞지? 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또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죠? 10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10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지. 닮음 같은 거 이용하면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 자, 보조선 같은 거 좀 그어야겠네. 중점이다라고 알려줬죠, 맞죠? 밑에는 어쨌든 피타고라스 하면서 푸는 거야. 또 피타고라스 할 거야. 밑에랑 그림이 다르게 풀었지. 얘는 이걸 옮겨놓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닮음도요. 그래, 닮음도 쓰네. A, B, M, D, H. 우린 여기서 봅시다. 이제 요거 하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책대로 하면 어려워진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하나의 방법으로 합시다. 알겠어요? 이거 꿀팁입니다.
자, 시작점끼리 연결하고, 음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자, 요걸로 이제 보조선 그리면서 피타고라스나 닮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예. 그러면 얘는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이 파란색의 길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네. 빨간색 길이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보자. 닮음을 풀어야 되는데. 아씨, 닮음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긴 하겠다. 얘랑 같아지는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요 길이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요 길이 1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니? 자, 요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5루트 3. 아니지, 5루트 3 아니지. 클란다이 125. 루트 125.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1대 2대 루트 3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네, 이렇게 됩니다. 아씨. 오케이. 이거 연결하면 되겠다. 아씨, 잠깐만. 왜 안 보이냐? 잠깐만. 얘는 어떻게 보냐? 자, 이건 좀 니네 헷갈리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 자, 자, 잘 봐요.
지금 뭐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절대값 벡터 AP 빼기 BQ. 자,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라색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빨간색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좋은 거잖아.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Q가 막 움직입니다. 맞죠? 어디 위로 움직여요? 얘 위로 움직이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맞습니까? 괜찮니? 그럼 언제가 최소야? 자, 이렇게 되면 최대죠. 맞죠? 맞지? 네, 그럼 언제가 최소야? 어디 있을 때요? C에 있게 되겠네. 이렇게 될 때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당연히 방향이 반대로 되면서 이렇게 될 때가 최소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가 최소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요 길이가 똑같아져.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겠네.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때가 최소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평행사면 이렇게 다시 그리면 요만큼이 최소가 될 때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될 때고. 여기가 10이야. 여기도 10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좀 희한한데. 야, 이거 좀 넘기자. 자, 이거 내가 내 풀이로 풀어야 돼. 이거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 이 풀이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밑에 있는 풀이대로. 조금 다시 설명해 줄게. 좀 이따.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볼게요. 벡터의 실수배 볼게요. 자, 실수배는 쉬워요, 여러분들. 벡터 A가 있어. 자,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벡터 A만큼 더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2 곱하기 A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A 벡터랑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실수배하면 된다. 얘는 마찬가지 반대로 이렇게 돼 있네, 음수니까. 자, 그리고 얘도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괜찮니? 자, 이거 조심해. 실수 이것도 요렇게 분배법칙도 생각하고 실수가 앞에 곱해져 있고 벡터에다 분배하는 것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중요해. 자, A 벡터에다가 얘는 A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운 겁니다. 얘는 뭐만 남아있어? 크기만 남아있지, 맞지? 여기다 나눌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냐? 뭐라고 된다고 했어요? 단위 벡터. 즉, 방향은 살아있어, 얘들아. 근데 크기가 날라갔지, 맞지? 그럼 크기는 뭘로 일정해졌겠어요? 1.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한다? 단위 벡터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벡터의 평행. 자,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까지도 평행한 거야. 벡터가 평행한 거야. 방향이 같은 것만 평행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것도 평행하다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실수배의 평행 이런 것도 볼게요.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평행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방향은 같아. 지금 요거다. 지금 봐봐. 그럼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는 2A 벡터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방향은 같잖아.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실수배 돼 있더라도 평행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향이 반대여도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거야. 마이너스 A 벡터 얘는 A 벡터. 근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평행한 조건은 크기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자. 자, 문제 봅시다. 자, 외접원의 중심을 5라고 할 때 A5 벡터 A5가 5분의 2 가로치고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가 성립한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밑줄. 자, 이게 4일 때 AB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어렵지 않아. 자, 보자. 자, AO 벡터 지금 그림처럼 그렸다. 자, AO 벡터가 요거 되는 거 맞니? 이게 AO 벡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게 뭐가 된대? AB 벡터. AB 벡터. 자, 이거예요. 요겁니다. 선생님들. 괜찮니? 그 다음에 AC 벡터. 이거예요. 괜찮니? 선생님들 괜찮니? 원래 이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 그린다 그랬지 내가? 평행사변형 그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BC가 여러분들 BC가 좀 뚫고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BC가 뭐가 아니야. 지름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평행사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야. 요만큼이야. understand? 괜찮니? 근데 요거는 이 길이의 몇 분의 몇 배다? 5분의 2배다 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괜찮니? 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4일 때라고 했네. 괜찮니? AB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요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야. 요 길이 X라고 합시다. 괜찮겠어요, 선생님들? 자, 요 길이 X라고 할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선생님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X 이렇게 했다. AB 벡터랑 AC 벡터는 크기가 같겠지, 여러분들. 맞지? 근데 여기가 중점이네.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가 5분의 2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인 거잖아요, 지금. 괜찮니, 얘들아? 네,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R이라고 하자. 괜찮겠어? 여기를 R이라고 하자. 여기도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R이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자, 요 전체 길이, 요 길이를 볼 거예요. 요만큼. 요 길이. 괜찮니? 자, 요 길이를 잠깐 L이라고 갖고 올게요. 괜찮습니까? 자, L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1 요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2 L이 R이다 이렇게 되니까 L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R로 표현할 수 있지, 맞지? 2분의 5 R로 표현할 수 있게.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네, 2분의 5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점이잖아. 이 M이 맞지? 맞습니까? 요만큼.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5R이야. 2분의 5R을 반으로 나누면 4분의 5R 맞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5R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도 4분의 5R일 거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거기서 R을 빼면 4분의 1R이 되겠네. 요만큼이 4분의 1R이 됩니다. 요만큼이. 따라왔어? 따라왔어, 여러분들? 따라왔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뭐가 있어? 피타고라스 같은 왜 저번에 반지름 알려줘. 에이씨, 4라고 알려줬네요. 맞죠? 자, R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3입니다, 길이가. 자, 요 길이는 자동으로 1이 되겠네. 이해됐어? 자, 요 길이 4가 된다. 괜찮니? 자,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이 BM의 길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또 피타고라스 하면 요 길이, X 길이 나오게 되겠네. 요 길이는 5가 될 거고, 요 길이 구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하면 이 길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내가 R을 못 봤어. 이게 왜 저번에 반지름이 4라는 걸 못 봤어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런 것만 잘 옮겨 붙여가지고 피타고라스 이런 것만 잘하면 된다.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알겠습니까? 자, 요거 볼게요. 자, 벡터의 연산. 자, 이거는 아까 다 했던 내용이야. 방금 봐봐. 이거 다 아우르는 내용이야. 내가 이것까지 다 설명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볼게요. 문제 봅시다. 자,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는 뭐랑 관련이 있냐? 여러분들 내분하던 거 기억납니까? 내분점 구하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그 공식이랑 좀 비슷합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 자, 그거를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라고 할 거예요. 위치 벡터는 0으로부터 좌표 평면상에서 0으로부터 그 A점까지 연결한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부터 설명해야겠네. 위치 벡터. 자, 얘가 좌표 평면상에 얘가 0,0이었을 거야. 자, A점이 만약에 2,3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0,0으로부터 2,3을 연결한 이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A점에 대한 위치 벡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보자. 자, 아니다. 요거 설명하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된다. 자, 평면 위의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겠다. 자, 그래서 A점이 몇 콤마면 나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0,0으로부터의 이거 연결한 게 이게 A 벡터, 위치 벡터, A 벡터 이렇게 되고 B점이랑 0,0이랑 연결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는 뭐야? A 벡터, AB 벡터 이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해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얘들아 AB 벡터는 잘 봐야 돼. AB 벡터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잘 봐요. 자, 이거 평행사변형 만들면 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맞지? 맞습니까? 근데 이런 벡터가 되려면 이걸 반대로 이렇게 보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만든 다음에 요렇게 해야지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하면 얘들아 요런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A 벡터 빼기 B 벡터 하면 요런 벡터가 만들어져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벡터는 요 벡터잖아. 지금 요 벡터잖아요, 여러분들. 방향이 다르잖아. 맞지? 맞습니까? 아, 그러면 A 벡터를 방향으로 반대로 바꿔보자고. A 벡터를 방향으로 반대로 바꾸면 요렇게 되겠네. 자, B 벡터랑 이렇게 연결하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네요. 아, 얘랑 같아지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아, 그래서 얘는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A, B 벡터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다 보면 좀 외워버려. 이걸 위치 벡터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OB 빼기 OA가 됩니다. 끝점, 시작점. OB, OA. 알겠습니까? 그걸 계산하면 B 벡터 빼기 A 벡터. 왜냐하면 이게 B 벡터고 이게 A 벡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아마 거의 다 외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벡터의 활용. 자, 이거 뭐랑 비슷해? 딱 보니까 외분점, 얘는 내분점 구하던 공식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여기 봐봐. 내분하는 점 P에 대한 벡터를 P 벡터라고 하면 내분점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점이 점의 좌표가 아니고, 현우야, 눈 떠야지. 점의 좌표가 아니고 벡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 벡터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 좌표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 외분점 Q의 위치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X좌표랑 Y좌표 대신에 위치 벡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문제 볼게요. 자,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야.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을 G점이라고 할 건데 이 G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하면 무게중심 구하던 공식에서 X좌표, X좌표, X좌표 요렇게 했었잖아. 맞지? 아이, 여러분들 이거 얘 무게중심 구하라고 하면 3분의 X좌표, X좌표, X좌표 더한 거 콤마 3분의 Y좌표, Y좌표, Y좌표 이거였었잖아. 맞지? 이거 대신에 위치 벡터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문제 볼게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벡터끼리 본다. 얘들아. 자, 3AD 벡터가 2BC 벡터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벡터끼리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일단. 방향은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갈게. 이걸로 비례식 다시 만듭니다. 오케이? 자, 3은 AD. 자, 이게 내항의 곱이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 이렇게 해놓고 얘는 2 대 3이 A 대 BC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돼서 요런 식이 됐을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방향은 같아요.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사각형 ABCD 내부의 점 P가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데 PBC의 넓이가 6이다. 이렇게 했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림이 아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려 놓고 ABCD 이렇게 했다. 자, AD 대 AD 대 BC, AD 대 BC. 자, 이렇게 방향이 같게 설정되어 있네요. 아,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크기를 AD의 크기를 2K라고 해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2K. 괜찮습니까? 자, BC의 크기를 2대 3이니까 3K라고 해버리라고. 괜찮니, 여러분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이 복잡한 식을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바꿀 거야.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CA라고 나와 있지, 최종적으로. 자, 그럼 CA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CA 벡터는. 이게 CA 벡터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원점을 잘 봐. 원점을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면 나는 C에다가 원점을 위치시킬 거야. C가 0,0이라고 할 거라고, 선생님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PA 벡터는 위치 벡터로 바꿀 거예요. C가 원점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CA 벡터 빼기 CP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C가 원점이니까. 끝점 빼기 시작점. 끝점 빼기 시작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2에 가로치고 PB 벡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C가 원점이야. CB 벡터 빼기 그 다음에 CP 벡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그 다음에 플러스 3 PC 플러스 자 PD 갑니다. 자, PD는 어떻게 될 거야? 4에 가로치고 자, C가 원점이에요. CD 벡터 빼기 CP 벡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식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C가 시작점으로 바꿔버리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CP가 돼버리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자, 다 됐네요. 자, 이런 거 계산하면 자, 좌변이 10 CP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한 거예요. 그냥 이거 쭉 정리한 거예요.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양변에 여러분들 CP 벡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변에 10을 나눌 겁니다. 일단 10을 나누면 CP 벡터는 어떻게 돼요? 10 나누면 10분의 2 CB 벡터 플러스 4 CD 벡터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겠어? 괜찮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그러면 잘 봐.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CB 벡터 플러스 2 CD 벡터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괜찮니?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식이랑 같이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 분모에도 3을 한번 곱해주고 분자에도 3을 한번 곱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 5 곱하기 3 이렇게 됐고 3에 한 번 더 곱해줬어. CB 플러스 2CD 자,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3을 이렇게 줘. 얘는 5분의 3 하고 얘는 3분의 CB 플러스 2CD 자, 이렇게 줘버려 3을. 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CBCD지, 맞지? 맞습니까? 이거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나왔네. 알겠습니까? 네, 그게 뭐란 얘기야? CP 벡터다. 자, 이거 해석해 줄게.
자, 이 CP 벡터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C를 0,0으로 만들고 P를 몇 콤마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랑 연결한 거예요. C랑 P랑 연결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벡터는 이 CP 벡터는 B점과 D점을 즉 CB 벡터와 CD 벡터의 1대3으로 내분한 점의 5분의 3에 위치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P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잘 봐. 자, 얘가 CB 벡터입니다. 이게 CB 벡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얘가 CD 벡터입니다. 자,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더한 게 무슨 말이냐? 1대3으로 내분한 벡터잖아, 이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아이고. 자,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1대1, 3으로 내분한 벡터예요. 그래서 얘는, 1대3. 1대3. 그래서 BD를 2대1로 내분한 거지. BD를. 얘들아. 자, 잘 봐. 얘는 CB 벡터고 얘는 CD 벡터 맞습니까? 헷갈린다. 조심해야 돼. 잘 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게. 자, 근데 잘 봐요. 이게 내분점 공식이잖아, 지금 보면. 얘가 어떻게 돼? 3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1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고 얘가 1 곱하기 CB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CD 벡터 2 곱하기 CD 벡터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 공식할 때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이해됐어요? 어떤 점? A점, A점이 A, B, A점, 그 다음에 B점, 이렇게 합시다. 그럼 M 플러스 M 대, 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게 뭐야? 여러분들, 이거 잘 봐. 자, 여기부터 다시 설명해. 이거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A점이 A라는 점이 있어요. B점이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 즉, 선분 AB라고 했어. 그럼 시작점이 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이렇게 계산했잖아. 만약에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다시. 자, 선분 A, 선분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공식을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평면좌표에서 이거 기억나? 만약에 선분 BA라고 하면 B부터 써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되냐? 공식 적용하면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적용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적용된 식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봐. M 대 N이야. 그리고 얘는 얘랑 곱해져 있어. 얘 B랑 곱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N은 얘랑 곱해져 있어. 시작점이랑. 그지? 그렇단 얘기는 자, 이거 봐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랑 CD랑 곱해져 있고 1이랑 CB랑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B 이 벡터, 오케이? 자, 선분이 아니고 벡터 CD 대 벡터 CB가 2대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쏘리. 2대 1이다. 2대 1로 내분한 거야. 이렇게. 괜찮니?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를
이렇게 설명할까 그냥? 잠깐만. 아씨, 이게 CD, ECD, CD. 오케이. 자, 됐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얘가 0,0이니까 위치 벡터. 자, 이게 위치 벡터고 이게 CD, 이게 CBG 맞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위치 벡터의 합은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점 연결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그게 2대1이니까 이 점도 또 2대1 이렇게 내분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면 요 원리야. 자, CD가 몇 개 있어요, 얘는? CD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맞죠? 그럼 CD를 2개 붙여,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붙여. 원래는. 요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CB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 원래는 어떤 벡터예요? 요런 벡터입니다. 이거에 몇 분의 몇 한 거예요? 3분의 1 한 거예요. 이 길이에 3분의 1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만큼까지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라. BD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바로 2가 되더라. 예,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내분점 2. 자, 그러면 C2에 이게 C2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거 자체가 C2 벡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5분의 3이 CP 벡터가 된다. 이게 CP 벡터가 된다. 요만큼이. 또 5분의 3이야. 이걸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서 3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P의 위치가 된다. 그러면 P가 넓이가 PBC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니? 6이라고 했어. 근데 요 길이가 3K라고 설정했죠, 우리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설정했고 그러면 요 넓이 대 요 넓이. 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풀 거예요. 맞습니까? 자, 5분의 3이니까 2대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요 넓이가 2대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넓이가 PBC의 넓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야. 이 넓이가 6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넓이가 6이면 요 넓이가 4가 되겠네. 그럼 요 전체 넓이가 10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요 높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삼각형 지금 뭐 구하는 거야? ABCD의 넓이 구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BC의 넓이 구한다. 자, 요 넓이 6 됐고 요 넓이 4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2대1인 거 알고 있잖아. 맞지? 맞습니까? 이것도 높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풀면 여기가 넓이가 1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대1이니까 요 넓이는 5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삼각형. 자, 어렵지 않아? 얘가 2K이고 얘가 3K잖아. 맞지? 얘도 높이가 같아, 두 개가. 그러면 밑변이 3일 때 넓이가 15지. 맞지? 그러면 밑변이 2일 때 넓이는 또 10이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10 더하기 15 해가지고 25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위치 벡터 잡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좀 다시 한번 헷갈리네. 잘 잡아야 돼.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해요. 자, 여기까지는 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PA는 CA 빼기 CP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그러니까 한 원점을 뭘로 잡을지를 잘 정해야 돼. 얘는 C가 있는 거 보니까, 우변에 C가 있는 거 보니까 C를 원점으로 잡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위치 벡터들로 다 바꾸고 계산하면 요런 식이 나올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고. 자, 그럼 양변에 10을 나누니까 원래는 이게 나왔어요. 5분의 12 플러스 2CD 이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맞아? 근데 억지로 분자 분모에 3을 곱한 이유는 여기 앞에는 개수가 1이죠.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 앞에는 개수가 2지. 괜찮아?
그래서 분모를 억지로 3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3을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3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그 다음에 이게 C2 벡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벡터에 뭘 이용해서? 내분점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게 아마 어려울 거야, 이거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네, 이렇게. 자, 이건 다음 시간, 네, 합시다. 여기까지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